여러분, 절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행사에 다 참여하시려면 좀 바쁘실 것 같아요. 바쁜데 여기 자주 오셔야 될 텐데 출입로도 그렇게 불편하고, 그리고 어제는 눈이 그렇게 와서 눈 치우느라고 공사 현장에서도 바빴고, 저희 스님들도 새벽에 눈 치우느라고 아주 바빴습니다. 아무리 추위가 와도 이제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입춘입니다. 입춘을 3일 후에 3일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기운들이 봄의 기운들이 밀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입춘은 봄이 시작되는 날이자 24절기 맨 처음에 옵니다. 또 하나의 설인 것이죠. 동지와 입춘은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설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해 설의 의미가 있죠. 동지는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날이죠. 어둠이 밝음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날이 동지이고, 입춘은 땅의 기운이 바뀌는 날입니다. 추위가 따뜻함으로 땅의 기운이 바뀌는 것이죠. 동지와 입춘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밝음이 많아지고, 또는 모든 생명이 활동하는 그러한 계절로 들어가고 됩니다. 적어도 동북아시아권에 있는 그런 그 사계절이 뚜렷한 그러한 지역에 있는 나라나 그런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계절의 뚜렷함을 다들 잘 느끼고,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입자를 써서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렇게 해서 사계절이 바뀌는 시작되는 그 날마다 입자를 설입자를 세웠습니다. 이에 사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 입하, 입추, 입동도 설립자를 써서, 앞에다 설립자를 써서 입춘이라고 하고 입동이라고도 합니다. 입춘은 기온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땅에서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서 새로운 모든 그 생명들을 활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작되는 날이 입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춘 추위에 장도 깨진다는 말처럼 봄을 알리는 절기라 해도 양력 2월 4일은 아직 동장군 겨울의 기운이 물러나지 않는 시기입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눈이 내리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언 땅과 마른 나무 가지에 새로운 움트며 새로운 기운이 움트며 온 자연이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본뜬 글자가 이제 입자라고 하는 것이죠. 입춘이라고 하는 것이죠. 앉거나 누워서는 무언가를 시작할 수 없으므니 겨운에 움츠렸던 몸을 활짝 펴고 일어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춘에 또 우리에게 알리는 소식이기도 하지요.
겨울에는 우리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의 연령대면은 겨울은 주로 움직이지 않지요.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고 또 실내 운동도 하고 그러지만 주로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겨울에는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입춘이 돼야 이제 그때서 밖에 나가가지고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각 도시에서나 어느 농촌에서나 입춘의 행사는 많습니다. 입춘이 되면 우리가 할 일이 또는 우리가 움직일 일이 많아지죠. 기온이 풀려가지고 몸이 자유스러워지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농촌에서는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입춘과 함께 농부들의 손길도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농기구를 꺼내서 손질을 하고 논밭에 뿌릴 거름을 마련하기도 하고 논밭의 두름을 태워 병충해를 없애면서 본격적인 농사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입춘의 시기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시골에서 살아봤으면은 다들 기억이 날 겁니다만은 봄에 보면은 논둑 밭둑에다가 불을 피워서 거기에 있는 풀을 다 태우죠. 그리고 지불도 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논둑 밭둑의 풀 속에서 살던 여러 가지 병균, 해충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불을 놓으면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해에 밭에 농작물, 논에 농작물, 이 농작물의 병충해가 미리서 밭둑, 논둑을 태워서 병충해를 다 없애는 그런 것이 논둑, 밭둑에 불 놓는 거고 지불놀이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농사에는 준비가 중요하니 입춘에 비가 오면은 만물을 소생시킨다 하며 다들 입춘에 비가 오면 반겼습니다. 입춘에 비가 오면은 모든 생명들이 다 살아나지요. 식물도 동물도 심지어 땅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까지도 다 움직입니다. 살아나 움직입니다. 그러한 입춘에 비가 오면은 그 비가 그렇게 영험이 있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영험이 인간에게는 더 큰 영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입춘 때 오는 비를 받아다가 나중에 먹으면은 그것도 잘 정수를 해서 먹어야 되죠. 입춘 때 비물을 받아다가 정수를 해서 먹으면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입춘에는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인 풍습으로 입춘방과 입춘부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 갈 때가 됐죠. 이때쯤이면 정초 때쯤이면 다들 관심 가지고 어디들 가지 않아요? 부적을 써 받으러 가기도 하고 또 올 새해 한 해 신수도 보기도 하고 그전에는 요 밑에 그렇게 봐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다 철거를 해가지고 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근처에 어디 있을 거예요.
다들 다 잘 아시겠지만 멀리 안 가셨을 거예요. 요 소화동 단독주택 어디 그런 데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궁금하면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찾아가고. 그런 심리들이 전부가 다 새해에는 아무 탈이 없이 우리 삶이 잘 평화롭게 잘 진행되라라고 하는 그러한 염원에서 그런 것을 찾기도 합니다. 입춘에는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인 풍습으로 입춘방과 입춘부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입춘방은 대문과 문설주에 좋은 글귀를 써 붙이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 글자를 붓글씨로 한지에다가 크게 써서 대문에다 붙이죠. 크게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봄이 왔으니 크게 큰 길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건양다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밝은 기운과 경사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밝은 기운과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입춘대길 건양다경을 크게 붓글씨로 써서 대문에다가 8팔자 형식으로 붙이죠. 우리도 그렇게 써서 붙이려고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저 일주문 양쪽 기둥에다가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해서 붙일까 하다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안 붙였습니다. 근데 우리 금강전사에서 그 대신 나눠주는 게 있죠. 부적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다라니를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다라니를 3장씩인가 봉투에다가 3장씩 넣는 걸 제가 봤는데 봉투 하나씩 이렇게 한 가정에 나눠드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주로 요즘은 아파트에 사시니까 아파트 대문에다가 8팔자, 밖에다가 8팔자 형식으로 붙이든지 아니면은 안에다가 아파트 대문 안에다가 8팔자로 붙이든지 안 그러면은 큰 대문 위에 저기 있죠. 위에다가 그것을 그렇게 8팔자 형식으로 붙이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신도님들의 법등 모임 하러 가다가 보면은 가끔 봄에 입춘 때 붙여놓은 그 다라니가 1년 내내 붙어 있는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입춘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1년 내내 붙일 것이 아니라 입춘 절기가 지나면은 그것을 떼서 불로 태우세요. 태워서 대문이 말끔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태워도 괜찮습니다. 입춘부는 삿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한 부적으로 조선시대 나라의 관상감에서도 붉은 주사로 쓴 벽사문을 대궐의 왕궁 대궐의 문 앞 설주에 붙였습니다. 새해 첫 절기이자 봄을 맞는 입춘날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됨이 가득하길 바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절의 시작과 각 계절의 최고점에 이른 날들로
이때는 하늘과 땅의 음양이 서로 바뀌니 거대하고 오묘한 자연의 질서를 경이롭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 계절, 입춘, 입하, 입추, 입동 뭐 이런 때는 그런 전통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양이 서로 바뀌니 하늘에서는 어두움과 밝음이로 바뀌고 동지 때, 입춘 때는 땅에서 그와 같은 이 추운 그런 날씨가 따뜻한 날씨로 바뀌어서 모든 생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연의 질서를 경이롭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전통 문화가 있다. 사계절 가운데 우리는 특히 입춘과 동지를 명절처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바뀌고 하늘의 기운은 어두움이 밝음으로 바뀌기 시작되는 날이라 해서 새로운 설의 의미를 부여를 했던 거고, 봄은 추운 날씨가 따뜻한 날씨로 바뀌어서 모든 생명이 활동을 하는 그러한 것 시작의 점이라고 해서 설이라고 하는, 새해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 부여를 해서 그런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연중 밤이 가장 긴 동지 또한 다음 날로부터 해가 조금씩 길어져 작은 설이라고 불렀듯이 두 절기는 시작과 희망이라고 하는 공통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지가 하늘의 기운을 중심으로 본 것이라면 입춘은 땅의 기운으로 생명의 온기가 작트는 시절인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날 오늘처럼 이렇게 절에 찾아와서 입춘 3일 기도 입제를 하기도 하고, 또 입춘날 절에 가서 입춘 기도 3제 풀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가족들이, 또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그 마을이 아무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기원의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입춘에는 삼재풀이를 하는 문화가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삼재는 원래 불교에서는 이 삼재 뭐 이런 게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삼재는 도교에서 비롯된 관념으로 태어난 해에 따라 주기적으로 겪는 세 가지 나쁜 운수를 뜻합니다. 이를 수재, 대삼재라 해가지고 수재, 화재, 풍재라 하여 대삼재라고 하는 것을 이걸 삼재라 그러고, 또 흉년, 전쟁, 역병을 소삼재라고 합니다. 대삼재, 소삼재로 나누어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이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삼재죠. 대삼재, 소삼재가 있다.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애군을 상징을 하는 것이 삼재, 대삼재, 소삼재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애군을 막아내기 위한 다양한 처방을 삼재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재 하면은 우리 이 사회 문화가 많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 자연재해에 많이 당했잖아요. 수재, 풍재, 화재.
그러한 재난을 당하면은 뭐 어떻게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됐죠. 대삼재만 아니라 소삼재도 역시 마찬가지다. 흉년 들면 굶어서 죽기도 하고, 전쟁이 나면은 전쟁에 의해서 고통받고 죽기도 하고, 역병, 전염병이 생기면은 뭐 옛날에 의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병 걸리면은 어떻게 치료를 할 방법이 없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한 재난은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삼재, 소삼재 다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죠. 수재, 수리시설을 잘 해서 오히려 이제는 안양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천변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운동시설도 해놓고 꽃도 갖고 놓고 그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해서 큰 비가 오면은 잘 흘러내려가도록 그렇게 수리시설을 잘 해놨고, 그래서 수재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서울에도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들어서서 아시겠지만 마포 지역도 상습 침수 지역이었고, 지금 아파트값이 최고로 비싼 그 지역 어디입니까? 강남, 응? 강남 거기가 무슨 동이죠? 그리고 저 강동구의 풍납동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도 상습 침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땅값이 굉장히 쌌었어요. 70년대만 해도. 그래서 저기 팔당댐을 막아서 물 조절을 거기서 하면서 비가 많이 오면 거기 물 다 조절을 하면서 침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절을 했던 게 팔당댐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걸 다 조절을 했어요. 수량을 조절을 하고 수리시설을 통해서, 또는 그 물을 잘 활용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요즘 주식이 엄청 올라가는 SK야, 삼성, 거기에도 전부 다 용인 쪽에다가 그 공장 시설을 다 해놓고, 거기에 물이 많이 없어요. 거기 사실. 그런데 물을 다 끌어오잖아요. 이렇게 물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옛날에 물에 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물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삶이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생겨서 이제는 대삼재니 소삼재니 이걸 다 방어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이 삼재를 풀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부적을 써서 지니기도 하고, 대문 앞에다가 건양, 다경 이런 글자도 써 붙여서 우리 심리적으로 그러한 어려움들을, 인간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어려움들을 막아내고 방어하는 그런 문화들이, 행사들이 많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삼재가 뭐가 삼재일까요? 수재, 풍재, 화재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그걸 다 방어하기가 쉽지 않는 그러한 재난이기는 하죠. 근데 지금은 그러한 재난을 막는 방법이 불교적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불교적 방법은
제일 뒤에 보면은 그런 게 있죠. 불교에서는 긍정적 삼재풀이 하는 방식이, 삼재를 막아내는 방식이 뭐냐? 그것은 조심하는 것이다. 주의하는 것이다. 주의하려면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교에서는 긍정적으로 계율 수행과 청정한 생활, 또 선행, 지혜를 닦고 지계 생활을 하면은 어떠한 재난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대삼재, 소삼재가 재난이었지만 요즘은 다른 것들이 많아요. 교통사고, 이런 것도. 얼마 전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만 전염병,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일 큰 재난이 뭐냐면은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을 하면서 내 생활을 청정하게 닦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교통사고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자기 건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질병이 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계율생활, 청정생활을 하고 지혜롭게 삶을 잘 가꾸면은 여러 가지의 질병, 재난들을 다 막아낼 수가 있는 방법인데 딱 한 가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전병입니다. 유전병. DNA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면은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노릇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애를 낳으려면 자기의 건강이 완벽해야 돼요. 어떠한 질병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질병이 있으면은 그 애를 임신을 해서 낳았고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 다가 그러면 반드시 그 DNA가 애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DNA 속에는 질병이 있게 되는 질병의 DNA가 물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노릇을 여러 다른 방향에서도 다른 방식에서도 부모 노릇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것까지 다 갖추고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고 그것까지 다 건강하게 완벽하게 자기 몸을 갖추고 후대를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만약에 자기가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 그 자식에게도 당뇨병이 있잖아요. 반드시 물러져요. 또 신병이 있는 부모도 반드시 그 후대에게 신병을 물려줍니다. 당대에 가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2대, 3대에 거쳐서도 신병이 유전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정말로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잘 써야만이 그 심리적인 유전이 자식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부리고 탐내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이러한 부모님들은 반드시 그것이 자식에게 유전돼요.
자식에게 유전되면 그 자식이 또 그 유전병을 앓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은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잖아요. 과학적으로 다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뭉쳐가지고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업. 그 업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유전자를 통해서 아니면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현대의 삼재 또는 판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후대에게 유전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이에 과학 문명이 발전되고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결혼하려면은 건강진단서 해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요즘에 삼재 판란의 그 재난을 다 방어를 하려면은 요즘 과학 문명 시대의 사람인 만큼 그런 과학 문명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그것을 잘 막아내는 것이 이 삼재 판란을 소멸하는 그러한 기도고 그러한 삶이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지 않고 건강한 후대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불교적으로는 청정한 계율 지계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를 닦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정한 나의 건강한 몸, 지계 생활을 통해서 갖추는 것 그리고 지혜를 나의 정신, 이 생각을 지혜를 잘 닦아서 지혜스러운 사람이면은 그걸 후대들에게 지금은 뭐 애를 안 나는 나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게 후대들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근데 집에 가가지고 누구에게도 뭐 신경질 부리고 욕심 부리고 욕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자기 스스로에게 삼재 판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입춘날 삼재 소멸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 요즘 현대 우리들은 이 수재풍재 화재 또는 질병, 전쟁, 전염병 이런 거에 그 재난을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그 생활의 청정성, 지혜성을 잘 갖추어서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그것이 재난을 막아내는 진짜의 부적이 된다는 것이다.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시간을 더 많이 안 끌으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더 있지만 오늘은 이런 것으로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